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0일입니다. 새벽인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은행으로 보면 됩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와프는 맞교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600억 달러의 한도액을 가진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은 미국 연방 준비이사회, 즉 미국 중앙은행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동시에 맺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과 동시에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다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조치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쇼크를 방지하면 안 된다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은 그게 아니고 한국은행장이 미국 연방준비 이사장과 파월이라는 분입니다. 친밀한 관계고 해서 상당히 사전 탐색이 있었다라고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00억 달러의 여유를 갖게 되고, 또 한국은 이 스와프 제도를 다른 나라와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560억 달러의 한도액을 가진 이 스와프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다가 2015년 무렵에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인데 이런 스와프 계약을 통해서 약 1,900억 달러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스와프라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해 가지고 그 한도액 안에서 당겨 쓸 수 있다는 거죠. 상호간입니다. 한국과 미국 상호간인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로부터 달러를 빌려갈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제 환율 시장에서 환율이 달러당 1,28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죠. 그때 경제의 펀더멘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치욕의 날이었는데 곧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스와프 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에 스와프 제도 한 300억 달러의 스와프 계약을 맺자라고 한국이 타진을 했더니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때 미국 정부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한국은 IMF 관리 체제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환은 계속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에 단기 외채를 빌려주었던 일본 등 이런 기업에서 빼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조해가지고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IMF 관리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또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가 신속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미국과 300억 달러 스와프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심을 시키니까 한국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 외환 보유고 국가별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습관적으로 일본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입니다. 10년 전부터 중국이 이거 약간 줄었는데 한때는 4조 달러까지 육박을 했다가 지금 미국 CIA 월드 팩트북 통계를 보니까 3조 2,360억 달러입니다. 이게 아마 한 1년 전 통계인 것 같아요. 근데 2등은 일본입니다. 1조 2,640억 달러. 3등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이게 외환 보유고가 많습니다. 인구는 뭐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8,112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4등은 사우디입니다. 4,964억 달러. 5등이 대만입니다. 4,567억 달러. 6등이 러시아입니다. 4,327억 달러. 7등이 홍콩입니다. 4,314억 달러. 8등이 인도 4,098억 달러. 9등이 한국 3,892억 달러인데 요거는 2년 전 통계입니다. 10등은 브라질 3,740억 달러. 11등이 싱가포르 2,799억 달러. 12등이 태국이고 2,026억 달러. 이랬는데 이걸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면은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스와프를 했는데 마침 그 이틀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스와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지금 이 국민들의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제 황교안 대표도 영수회담을 청와대에 제의하면서 한미 간의 스와프를 빨리 맺으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사가 되었어요. 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이 스와프를 건의하고 또 이루어졌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청와대, 한국은행, 조선일보, 황교안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이건 그나마 한국이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했지만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목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꽤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어쨌든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미국 시간으로 24일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서 밤 한 10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때르릉 하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불행한 뉴스가 있습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자들을 혼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그 뒤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제 2020년 이 위기는 코로나 위기라고 불러야 되겠죠. 때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1997년에 미국이 IMF를 지도하는 나라니까 IMF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구출하려고 할 때 우리 편을 들었던 라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국방부였습니다. 그때 코언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지금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면은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우리의 혈맹이다. 해서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하는데 앞장섭니다. 이번에 또 그런 고려가 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동맹 맺은 나라는 군사 동맹을 맺으면 이런 경제 위기 때도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반미 성향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조금 상황 파악이 되고 뭔가 좀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배울까요? 어제 50조를 구제 금융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50조 원을 누가 벌어주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와 관계 없습니까? 그리고 요사이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은 의사들이 나서서 이 의료 체계가 작동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망률이 1%, 독일 다음으로 낮은 아주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계 인류의 의료 기술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른바 민주정부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것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의 확대에 의해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느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통화수화부를 통해서 한국을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있는 이 점에 대한 감사, 고마워하는 마음, 50조를 쏠 수 있는 국부를 만들어준 이승만, 박정희, 정주행, 이병철 그리고 피 흘린 사람들, 땀 흘린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악몽처럼 생각하는 연방제 적화 통일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좀 문재인 대통령이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조갑재 TV 조갑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